안녕하세요. 김광석 진국TV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 정치, 이제 뭐 다른 부분,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는 이제 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인 분열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지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이거 자체를 마치 장동영이 자신이 잘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여권의 분열, 또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표적 리더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 재건이라는 것도 이제 골든타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한동훈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윤핵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제 장동혁과 이제 당권파, 이제 최고 지도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수 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틀을 보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재건할 마음이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으려고 하면 바로 오세훈, 한동훈을 앞세우는 거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쉽지 않아요. 좀 정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약간의 어떤 한계가 있지만, 한동훈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을 보수 진영의 전략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전략 무기를 썩히느냐? 결국 이제 빨리 복당을 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힘을 모아서 복당을 시키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이제 견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 있는 당권파는 보수 제거라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가? 자신들의 어떤 연명에만 관심이 있나? 근데 연명 자체도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은 재선거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장동혁에 대한 산소호흡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거의 뭐 민심이랄지 국민은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죠.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패배했다고 자인하고 그만둬야 하는데, 계속 선거에서 패배해놓고 패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방송의 패널들이 나와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선거에 이겼다, 선거에 지지 않았다, 이겼다도 아니죠. 지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명독으로 쓰는 재선거 이 무기가 제가 볼 때는 오래가지 않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공소 취소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이재명 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도 공소 취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재건이라는 것은 재건을 하는 이유가 뭐죠?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 재건을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대로 가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건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하고 보선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건 있어요.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할수록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붙잡고 끌어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것은
장동윤을 비판하는 세력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부에 이제 균열을 시켜야 하는 거야. 그 균열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한동훈에 대한 포비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에서 보수 예견에 앞장서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지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장동윤 갖고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장동윤이 안 되고 한동훈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척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없어게 해야 하는 거, 없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장동윤을 비판하고 김민수를 비판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들과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협상. 그리고 설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설득. 그런 과정을 겪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장동혁은 모래 위에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 오후 2시에 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의 문제긴 한데 좀 안타깝죠. 왜냐면 타이밍, 골든타임,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희망이 좀씩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안 된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복당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늦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